사주 저번에는 약간 좀 제복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제복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고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패턴을 좀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 패턴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은 잘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부자라서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물론 알고 모르는 차이일 뿐이고 그걸 알았으면 그걸 최대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사주에 따라서 뭐 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럼 그래도 뭐 사주가 완전한 거지 사주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오늘은 좀 인연법에 대해서 보려고요. 인연법.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만족스럽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까 하는 건데 물론 전에도 설명했는데 인연이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조금 더 나은 인연을 찾자 이거죠. 좀 더 나은 인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사주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드물어도 최소한 전국에 한 두세 명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정확한 시까지 태어난 사람이. 근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대통령이 안 되냐.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대통령 사주를 가진 사람의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처죠. 왜냐하면 대통령 되는 나이는 대부분 이제 한 60, 50대 이상이잖아요. 무조건 50대 이상. 거의 60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뭐 거의 돌아가셨다고 보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처죠. 처고. 그래서 어떤 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골의 이장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처나 배우자의 모습은 나와요. 근데 그게 완벽히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표현되는 배우자의 모습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사업가다 아니면 직장인이다 뭐 외모가 뛰어나다 뭐 외모가 별로다 뭐 성격이 가부장적이다 뭐 아니면 뭐 프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뿐이지 뭐 처가 뭐 엄청 내 사주만 가지고 봤을 때 처의 모습이 뭐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있다고 해요. 윤곽은 배우자의 윤곽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구의 형태인지 세모의 형태인지 네모 형태인지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저런 건 나와요. 뭐 궁합이 잘 안 맞는다 이런 거는 성격적인 결함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만 정확히 나한테 100% 이득이 되냐 80% 이득이 되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그게 되게 두각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한 70%의 사주는 이게 두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끼워 맞춰줄 수 있는 배우자가 구해지면 내 사주의 격도 좋고 배우자도 격이 좋으면 당연히 대통령 사주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처도
굉장히 처사주에도 남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를 공부를 하거나 정확히 아주 정확히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궁합을 보는 게 좋아요.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래서 사실 뭐 말린다고 말려지진 않겠지만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직접 봐서 말리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좋고 딱 그 정도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사주가 좋아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 뭐 어, 내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근데 미혼이다. 뭐 30대 초중반이라 미혼이다. 이럴 경우에는 엄청 사주를 정확히 봐야 돼요. 배우자 사주를. 배우자 때문에 몰락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 그 정도 높이가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인연법을 잘 해서 보시고 뭐 내가 목이 많은 뭐 목이 없으니까 목이 많은 사람이 좋다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냥 사주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사주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배우자는 뭐 그렇다 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인덕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인덕을 많이 받는 사주 자체가 있어요. 사주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런 인덕을 못 받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내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덕을 못 받는 그걸 스스로 좀 고쳐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인덕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사주에서 인수랑 식상이에요. 인수랑 식상이라고요. 인수랑 식상이 문제인데 물론 재도 될 수 있죠. 내 처나 이런 쪽은.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배우자가 아닌 그냥 순수 인덕으로 봐야죠. 뭐 친구라고 하면은 비건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그냥 순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자는 거는 당연히 인수와 식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게 더 인수 쪽이 더 크다고 보죠. 이건 인수는 기본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바라는 거 없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인수 쪽이 훨씬 강해요. 인수 쪽이 강하고 그렇다고 내 사주에 인수가 있는데 그러면 근데 저는 왜 인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인수가 그냥 있다고 존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원래 사주에서는 구성이 나쁜 거는 없는 것만 못해요. 무조건 존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 식상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베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베풀면 항상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식상 같은 경우는 혹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내가 베푸는 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가 않네요. 인수 같은 경우는 바로 비견을 생하기 때문에 비겁을 생하기 때문에 인수가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식상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돌아야 되잖아요. 내가 베풀고 식상에서 다시 재로 간 다음에 제가 관으로 가고 관에서 다시 인수로 가서 인수가 다시 식상으로 가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내가 베푸는 걸 다시 수확을 하는데. 그러니까 끈기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본 성향으로 많이 베풀다 보면은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수를 가진 사람이 왜 인덕이 좋을까요? 이 인수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또 베풀기도 해요. 받은 만큼 이게 구성이 잘 돼 있다면 베풀기도 잘 하기 때문에 그 인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베푼 만큼 또 받으려는 생각도 강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반드시 돌아오기도 해요. 인수에 좋은 점 이제 구성이 잘 돼 있을 때 얘기해요. 구성이 나쁘면은 죽어도 뺨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반대로 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베푸는 건데 뭐 딱히 바라진 않아요. 그냥 정이죠, 정. 정같이 베푸는 걸 뿐이에요. 그치만 결국은 많이 베풀다 보면은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게 뭐겠어요, 결국. 뭐 불이웃도 돕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시주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나쁜 운을 벗어나려면 뭐 적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말이 다 이 얘기예요, 그냥. 결국은 다 이 틀에서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듯이 말하는 것 뿐이지 결국 이론적으로 파고들자면 결국엔 이 얘기라고요, 인수나 식상. 그러니까 어,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당신이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개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좀 더 이해를 시키면 사주에 대해서 좀만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되면은 그 패턴을 완벽히 익혀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성적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내가 베풀었을 때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여기서 베푼다는 의미는 꼭 불이웃을 돕고 막 무작위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부터 챙기는 것도 의미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챙기면 결국 내가 힘들 때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내가 1억이 있는데 어차피 1억 까먹을 거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까먹어요. 만약 운이 나쁘면.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쓰다 보면은 결국 다 돌아와요. 내가 힘들 때 십시일반에서 무조건 도와줘요. 그게 바로 사주예요. 사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뭐 조의금을 내든가 축의금을 내든가 할 때 나중에 돌아오는 게 결국 다 이런 법칙이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베풀어라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뭐 받을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인색한 것도 사람 사이에 인색한 것도 그것도 이런 거를 좀 파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인연을 쌓으려면 이제 좋게 쌓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해. 자기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사람 보는 눈이 뭐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사람 보는 눈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런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좀 사회 경험이 많고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없는 사람 또 없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 사주를 많이 보고 그 사람을 대면해서 인생 이야기도 듣고 사주도 보고 그 사람 내면도 다 파악을 하니까 그냥 사람을 보면은 그냥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모, 말투, 걸음걸이, 표정, 그 무표정할 때 표정부터 눈동자의 움직임 뭐 이런 것부터 되게 세세하게 봐요. 작은 말투까지도.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게 나와요. 사실 이 사람을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가끔 여자분들은 좀 공감할 거야. 남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자분들은 가끔 이런 남자들 볼 거예요. 되게 잘생겼는데 좀 맹한 느낌의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맹한 느낌. 그쵸? 맹한데 잘생긴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사주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맹한데 잘생긴 사람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주에. 뭐 어떤 식의 문제인지는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좀 골라내기 힘든데, 잘생겼는데 틀이 잡혀서, 한마디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틀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 이 사람이 사주가 괜찮으면요, 틀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요. 틀. 저는 주로 이런 걸 좀 틀을 좀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냐에 따져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의 틀이라는 게 과연 얼만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느냐거든요. 이 틀이 깨진 사람은 잘생겼는데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지적인 느낌이 약간 떨어진다든가 뭔가 떨어지는 부분이 뭔가 이상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보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뭔지. 이 틀이라는 게 사주 구성이 일종의 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주 여기 8글자가 이렇게 써있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틀이 기퉁이가 이렇게 깨져 나간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이런 거예요. 결국 이 틀을 볼 줄 알면 이 사람이 어디 귀퉁이가 깨져 있고 어디에 금이 가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아무리 이뻐도 뭔가 보여요. 그런 저 사람의 허점이라든가 뭔가 많이 보인다고요. 그런 틀이 깨진 부분이,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면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고 이렇게. 물론 친구나 이렇게 자유스러운 관계에서는 무조건 동등한 관계로 가는 게 좋죠. 동등한 관계가 좋은데, 근데 이게 아닌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득을 취하는 경우, 내가 뭐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입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갑과 을 관계가 확실히 돼야 돼요. 내가 건물주지만 분명히 잘못되면 뭔가 꼬이면은 세입자한테 말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식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판단을 하려면 이런 틀적인 모습을 좀 더 보려고 해야 돼요. 그 내면을 자꾸 보려고. 내면을 보면은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아는 것도 너무 많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익힌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60대 때 그걸 익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좀 더 젊고 어릴 때, 젊을 때, 사회생활 한참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지금 익히는 게 좋아요, 뭐든. 지금 익히는 게 좋고, 이런 틀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사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틀만 잘 눈에 들어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사람이랑 만약에 하루를 같이 대화를 하거나 같이 어떤 걸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틀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다라는 게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제가 사주를 공부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좀 더 나의 약점을 좀 더 드러내지 않고 좀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런 면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고 좋으면 운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만약 운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운이 좋아졌고 이 좋아진 운을 잘 사용하고 싶으면 좋은 인맥 관리를 통해서 상류층을 한번 진입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상류층에 한번 진입을 하면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황에서 좋게 그 판 자체가 달라지면은 인생 자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서
제가 볼 때도 한 10억을 버는 사람이 만약에 상류층에 진입을 하면 이게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주에서 이 간격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사주 공부를 좀 뭐 하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